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는 0.33%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소 위축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다우는 0.14% 하락했고 S&P 500은 0.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0.13%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었는데요. 자, 그 후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겨우 하락은 면했습니다. 자, 시장은 8월 민간 고용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지표인데요. 자, 미국 노동부에서 8월 이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고용조사 업체인 ADP가 전미 고용 보고서를 먼저 발표했는데 다우존스의 예상치인 60만 건보다 훨씬 못 미치는 37만 4천 건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고용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것은 좋은 신호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고 이제는 그 효과를 볼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싫어하는 예측 가능한 그런 수치를 하회하게 되면 시장은 또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악재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것이 미국 연준에서 현재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9월 FOMC 회의 때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시점에서 나온 고용 보고서라서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까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용 지표가 좀 낮게 나오더라도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 발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이퍼링 발표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게 될 텐데 9월에 발표를 한다고 해도 시행은 11월이나 12월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만약에 9월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테이퍼링 시기는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 연준의 다음 FOMC 정례 회의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죠. 현재 미 연준의 생각은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표의 수치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테이퍼링은 이제 더 이상 악재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테이퍼링 발표 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게 바로 ETF죠. 그 중에서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꾸준히 상승을 할 테고요. 제가 특히 주목을 하는 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ETF입니다.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1위부터 5위까지의 비중이 무려 80%죠. 최근에 빅테크 5인방의 주가를 보시면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렇게 믿을 만한 기업으로 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들 빅테크 5개 기업은 성장성을 갖춘 나스닥 테크 기업이면서도 다른 테크 기업들과 다르게 시장 방어력까지 갖춘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사실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나 좋은 ETF가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모아간다면 수익률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은 올해만 벌써 68% 넘게 상승을 했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고 인프라 관련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죠. 괜히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한 해 두 해 투자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현재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변화의 성장 속에서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미국 시장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전기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앞으로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텐데요. 자,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오래전부터 이 전기차로의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자, CATL이라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정부에서도 지원하면서 키우고 있고 그 성장성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CATL이 단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데요. 자,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합산치는 47.6GWh로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자, 세 개 기업을 합쳐서 겨우 1위인 CATL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6월까지의 시장 점유율은 27%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점유율을 3% 더 늘리면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혀가는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218.3%라고 하는데요. 역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내수용을 넘어서 유럽 시장을 넘보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독일 에르푸르트의 첫 번째 해외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미국의 테슬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점유율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점유율 4위를 차지한 BYD의 성장세 또한 가파른데요. 어느새 7.3%까지 올라왔습니다. CATL과 BYD 그리고 CALB와 구어슈엔까지 합치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 대비 42%로 조만간 과반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국내 배터리 3사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공장을 짓고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 경쟁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시장 하나 놓치지 말고 지켜보면서 이 차이나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과 같은 그런 ETF를 통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의 CATL과 이브에너지와 4680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4680 배터리는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제품으로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이고 주행거리를 16%까지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모델 Y와 사이버트럭에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 중에 있고 2023년에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역시 현지 업체와의 협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 CATL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ATL은 이미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2022년 6월까지였던 기존 계약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을 했죠. 그만큼 두 업체 간의 이 파트너십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브 에너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 테슬라에게 중국은 미국 시장 다음으로 중요하죠. 지난 2분기 중국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23.9%를 거뒀고 상반기 중국 매출 비중도 26.4%에 달할 만큼 테슬라에게 중국 시장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밀접한 협력을 모색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3월이었죠. 전기차 개발을 선언했던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샤오미 EV라는 브랜드를 등록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샤오미가 이 전기차 시장에까지 발을 들여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만큼 샤오미의 전자제품들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죠. 사실 저도 로봇 청소기와 선풍기, 공기청정기는 샤오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샤오미가 만들어내는 이 전기차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테슬라가 지향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잘 만들어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테슬라, 중국 기업인 비아디와 상하이 우링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경쟁자인 샤오미가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앞으로 지켜보면서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전기차 제조사들이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저는 전기차보다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이 배터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점유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차 전지 기업들은 몇 개의 업체로 압축이 되어 있죠. 그들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와 국내 2차 전지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의 제네시스도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수소 및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총 8개 모델의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현대의 고급차인 이 제네시스 라인부터 좀 더 빠르게 전동화 전략으로 바꾸는 것 같고요. 자, 현대차의 모든 라인업도 차츰차츰 전동화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가가 빠진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가가 빠져도 버틸 만한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